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포인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터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포인터라는 건 C 언어에서 상당히 이제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기술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그러니까 한번 이게 눈으로만 이해됐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위험하고 굉장히 좀 헷갈려요. 사실 이해하고 나면은 굉장히 괜찮은 기술이고 사용할 만한데 문법상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저분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여러 번 실습을 스스로 하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포인터라는 개념은 앞으로 이제 제가 다루는 모든 것들에서 나올 거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포인터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어, 메모리의 주소값을 가리키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포인터, 우리 그 파워포인트 할 때 막 그런 것처럼 이제 포인터라고 하는 게 뭐야? 마우스 포인터, 막 이런 것들도 마우스 포인터죠. 어떤 곳을 가리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어떤 곳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메모리상의 위치를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 주소값. 일단 포인터가 왜 필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메모리를 유연하게 참조함으로써 메모리를 절약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라는 건데 지금 당장인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다루게 되는 자료 구조라든지 또는 메모리의 참조라는 거는 불필요한 메모리 소모를 막 줄여줌으로써 성능 개선 또 메모리 자원을 절약하기 때문에 뭐 속도 개선도 되지만 어떤 메모리 자원을 적게 씀으로써, 그러니까 메모리 자원을 적게 써서 장점은 사실은 뭐 속도 개선 측면이 되게 크죠. 그리고 내가 가진 메모리 자원이 크지 않더라도 좀 쾌적하게 동작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포인터 기술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이제 협소한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잘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다만 단점은 이제 손이 좀 많이 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숙련도가 있고 그리고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고 포인터를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인터를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변수를 두 개를 선언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하나를 더 선언해서, 자, 메모리라고 하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변수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흔하게 써왔던 변수예요. int age는 5라고 해서 값을 할당한 그런 변수를 그냥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야. 이건 지우고 age라는 이름으로 변수의 값을 5를 넣고 있어요. 그쵸? 숫자 5를 할당을 하고 이러고 기존에는 이제 끝났는데 이제 제가 하나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추가할 겁니다. 변수는 변수 하나로서 존재하진 않고 사실 변수에는 메모리 주소라는 곳이 할당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상식적인 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도 우리 이제 컴퓨터에서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다양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서 실행이 되겠죠. 뭐 어떤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어떤 프로그램은 이렇게 정말 어떤 대규모 게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메모리 용량을 차지하겠죠. 근데 이렇게 통으로 메모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부분마다 아주 작게 이렇게 변수 요청할 때마다 요만큼만 이렇게 사용자들 정확히 말하는 프로그램이 요청할 때마다 하나하나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파편화돼 있어요. 보통 메모리 요청이. 이렇게 어느 곳에서 요청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메모리가 이 메모리 상에서 변수 또는 아까 확보한 메모리가 가진 주소값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서울에 만약에 산다 그러면 서울시 무슨 사당동 어느 동네 그 위치 여기가 사당동인 거야. 여기는 강남구 논현동이고
뭐 그런 것처럼 그 주소지를 알아야 그곳에 있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저쪽에 메모리 안에 위치해 있구나 이거를 인지하고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메모리 상에도 이런 주소 체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주소 체계는 인티저 형태 총 한 4바이트 정도를 차지하는 인티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age라고 하는 게 인트형 값이기 때문에 4바이트를 차지하는 그 값의 공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 아래에는 얘가 가진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정보 값이 이제 하나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리의 위치는 선언할 때마다 운영체제가 자기가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위치에 이제 메모리가 선언될지 모르기 때문에 번지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위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번지수는 랜덤하게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임의의 값인 100이라고 하는 값을 랜덤으로 100번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인티저의 값이 들어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냥 저는 편의상 여러분들이 좀 덜 헷갈리시게 번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냥 인티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돼서 변수는 값의 공간 그리고 값이 포함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은 이게 우리라는 사람이 age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담겨 있다면 그 친구가 사는 집 주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좌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단에 표시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변수를 이제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메모리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한 소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int age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아까 설명을 드렸고, 자 지금 이 친구죠. int age는 5인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몇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age라고 하는 독특한 그 선언이 하나가 나왔어요. p 언더바 age인데 여기 앞에 보면은 별 있죠. 요게 이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다는 거는 요렇게 앞에 포인터라는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포인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가리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포인터인데 포인터 변수라는 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하면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는 사실 이런 연결관계가 아직은 없죠. 얘는 얘대로 따로 있고 얘는 얘대로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값도 여기는 없습니다. 얘는 메모리 번지수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번지수를 한번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넣냐면 page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부여된 얘도 변수기 때문에 랜덤하게 부여된 메모리상의 주소값이 있고 얘도 age도 메모리상의 주소값이 이렇게 있겠죠. 100번지 200번지라고 제가 임의로 값을 줬고 page에는 현재는 값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쓰레기 값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밑에서 초기화를 한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값을 할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p 언더바 age에 age라고 하는 그 에스터리스크 이게 에스터리스크 아니구나. 이게 뭐였었지? 앰퍼샌드 age라고 하는 이렇게 좀 독특한 코드로 주소값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수의 입장에서는 값은 그냥 자기 이름을 쓰면 5번이 이렇게 5라는 값이 나와요. 근데 이 변수 입장에선 앰퍼샌드를 입력하면 이 100번지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번지를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한테 주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요런 식의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age 5가 들어있는 age에 있는 주소값을 이렇게 표현하면 변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은 자신의 주소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소값을 포인터 age 주소값을 가리키는 요 친구한테 때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번지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줄이 그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얘가 가진 사실 이거는 제가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려고 그냥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요걸 그냥 지워도 뭐면 100번지라고 하면 100번지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가 얘를 가리킨다고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가리키고 있구나. 100번지 동일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포인터는 보면은 확실히 그 주소값을 가리키는 게 자기의 메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대표적인 값이 되는 거고, 변수인 경우에는 자기의 값이 따로 있고 주소값은 이렇게 하단에 이제 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는 애초에 주소만 가리키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포인터 변수와 일반 변수가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age를 썼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표현법인데, 제가 이제 한번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인터에서는, 그러면은 포인터는 얘는 자기 값이 주소값밖에 없는데, 값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PAG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표기해서 사용하면 값이 100번지기 때문에 그냥 100번지게 나와요. 근데 별을 붙여서 PAG라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화살표 따라가 보세요. 여기 왔죠. 100번지가 여기입니다. 100번지가 있는 곳에 값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별을 붙여서 PAG를 사용을 하면 포인터 AG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5가 나와요. 독특하죠. 되게. 왜 이런 구도를 취하는지는 제가 처음에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지만 메모리 자체를 나중에는 우리가 막 유연하게 막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유연하게 사용하는 메모리는 결국에는 이런 가리키는 형태 때문에 절약이 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처음에 포인터를 배우실 때 갸우뚱하세요. 대부분은 그냥 에이지를 그냥 저렇게 변수만 그냥 사용해도 그냥 프로그래밍 하는데 문제 없어 보이는데 굳이 이런 복잡한 구조를 사용해서 왜 사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자료 구조나 이런 것들 좀 유동적인 동적인 메모리를 다루는 작업을 해보시면 포인터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편하구나 이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제 변수에서 자기의 값을 표현을 할 때는 이게 포인터랑 일반 변수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표현법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냥 age를 사용하면 숫자 5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값이 나오겠죠. 근데 그냥 age에다가 아까 말한 %, 이거를 붙이면 100번지가 나옵니다. 독특하죠. 그래서 포인터 같은 경우는 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일반 이제 그 변수에서는 자신의 주소값을 이렇게 %로 표현을 하고 있다. 포인터는 그냥 자기 이름 자체가 %가 붙은 주소값 같은 느낌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 혹시 포인터에도 주소가 있나요? 라고 하시면 네, 주소가 있습니다. 200번지가 있겠죠. 그럼 이거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 포인터 변수라고 표현하지만 얘도 메모리를 갖고 있는 일반 변수와 같은 특성이 있는 거죠. 다만 특화된 게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니까, 누군가의 주소값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하는 거지. 좀 크게 봤을 때 메모리를 가지고 좀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번 강의는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인터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보여준 이 표현 방식에서 값들을 한번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이번 강의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printf %d 정수라고 해서 page 값을 보여드릴 건데 그냥 얘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을 한번은 표현하겠습니다.
포인터 저기랑 똑같은 순서라는 게 여러분 더 헷갈리시겠네요. 자 보세요. p 언더바 age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지금 이 부분이랑 똑같이 그러면 화면에 출력되게 해볼게요. 별 포인터 age는 이렇게 해서 나오고, 줄바꿈 개행은 하나씩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age는 5, 그리고 age는 100번지, 이거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ge라고 하는 이름이나 p 언더바 age는 사실 이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변수가 포인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앞에 p를 많이 붙여요. 뭐 다양한 형태로 p를 많이 붙여요 보통.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포인터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게만 잘 표기를 한다면 어떤 변수명을 쓰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여기 보시면 PAG는 100번지, 제가 이 번지 수는 랜덤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랜덤 값이 이 메모리의 이 age라고 하는 이 변수의 현재 메모리 값의 주소는 648757이라는 값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별 PAG 하니까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값인 age의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age는 당연히 값이 오겠죠. 그리고 %, 얘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은 648757이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숙달되게 인지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포인터 1강을 정리할 거고, 이제 이 강의는 스틱코드와 그리고 팀노바 라이트예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제는 특별히 없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포인터를 만들고 다양하게 선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개념 자체는 현재는 인트로 실습을 했는데, 사실은 인트가 아니어도 뭐 캐릭터든 뭐든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칙이 있다면 이제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의 타입과 동일한 이제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캐릭터라고 해서 제가 a라고 하는 값을 선언을 한 다음에 여기다 a라는 이렇게 그 문자 하나를 때려 넣었어요. 캐릭터에 포인터 PA라고 해서 A를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뜻으로 A의 아까 방금 배운 것처럼 %A의 주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포인터 별이라고 하는 이게 이 실제 본인이 선언하신 이 캐릭터 타입과 동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연결이 돼요. 요걸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맞춰주시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소스는 스틱코드와 팀노바 라이트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강은 포인터 1강은 여기까지요.